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투수 역대 최고의 개 주인공 야마모토가 빅리그 진출 이후 가장 좋은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다저스의 3억 2,500만 달러 투자는 빛을 볼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셔널스 파크에서 열린 워싱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야마모토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섰었는데요. 6이닝 동안 4피안타 1볼넷 탈삼진은 7개를 잡아내면서 무실점 피칭을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회 행운의 볼판정으로 3자범퇴 이닝을 만들었는데요. 이 메네치스 선수와 풀카운트 승부 끝에 8구 96.8마일짜리 포신 페스트볼이 존 아래로 많이 빠졌는데 요게 또 이제 행운의 콜을 받으면서 삼진으로 3자범퇴 이닝 종료가 됐었습니다. 네, 3회와 4회에는 각각 2루타를 하나씩 허용하면서 득점권의 주자를 놓기는 했습니다만 실점 없이 넘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5회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로사리오가 친 100마일이 넘는 타구가 야마모토 선수의 얼굴 쪽을 향했었거든요. 하지만 글러브로 잡아내면서 직선타로 처리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로버츠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 네. 야마모토가 나한테 그러는데 이거 맞았으면 죽을 뻔했다고 그랬다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이거 왜 무한도전에 나온 독침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타구를 잡아내는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맞지 않아서 너무너무 다행인 그런 타구였습니다. 6회에도 2사 잡은 뒤에 연속 안타를 허용했습니다만 유격수 땅볼로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마치고 마운드를 내려간 야마모토 선수인데요. 이제 팀도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2승을 수확할 수 있었고 오늘 던진 97개의 투구 중에서 스트라이크가 무려 70개에 달할 정도로 공격적인 피칭을 또 선보여줬습니다. 네, 포신 패스볼을 40개를 던졌고요. 스플리터와 커브는 각각 26개씩 던졌습니다. 쿼터는 5개로 다소 많이 던지지는 않았었는데 이 오늘 투구 내용을 살펴보면은 헛스윙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9개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신에 허용한 타구 속도의 평균이 83.4마일로 약한 타구를 많이 만들어냈던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야마모토 선수의 문제점, 장타 허용이 많다, 하드힛 허용이 많다라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오늘 등판 굉장히 또 고무적인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로 시즌 2승과 함께 평균 자책점 역시 3.54까지 또 끌어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야마모토 선수가 투구 이닝 자체는 28이닝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 안에서 볼 삼비는 정말 좋거든요. 볼넷은 6개밖에 내주지 않았는데 그동안 탈삼진은 37개나 잡아내면서 이 탈삼진 능력 역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4월 들어서 성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4월 들어서 4경기 평균 자책점 2.45를 기록 중인데요. 최근 2경기 같은 경우에는 모두 6이닝 이상을 또 소화했으니까 이닝적인 측면에서도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야마모토 선수입니다. 사실 야마모토 선수의 성적은 충분히 좋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금액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평가에는 12년에 3억 2,500만 달러 게리 코울을 넘어서는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 돈을 받고 다저스가 영입한 선수가 야마모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야마모토의 첫인상은 우리가 다 같이 확인했었던 빅리그 데뷔전 이 서울 시리즈 2차전이었었는데 이때 1이닝 동안 5실점으로 강판이 되면서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었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본토로 돌아와서 2경기 연속 5이닝 무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또 그 뒤에 2경기에서는 5이닝 3실점, 6이닝 4실점, 자책점은 3점이었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좀 실점이 많으면서 이게 너무 못하면 와 진짜 이거 먹튀됐네 큰일 났네 다저스 어쩌나요 크크크크 이러면 되는 거고 너무 잘하면 와 진짜 야마모토 물건이네요 일본에서 날린 이유가 있네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만일 텐데 성적 자체가 좀 다소 애매하다 보니까 까도 있고 빠도 있고 약간 이런 정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야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관리를 받고 거둔 성적이라는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투구수 관리 그리고 휴식일 보장을 위해서 엿새 휴식 후에 등판도 2차례나 있었고요. 닷새 휴식 후 등판도 2차례나 있었으니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널널한 환경에서 던졌다는 점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관리는 관리대로 그리고 돈은 돈대로 받는데 오늘 경기 전까지 평균 자책점이 4점대 중반 4.50에 달했으니까 논란이 있었던 것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야마모토 선수는 그동안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인지 저희가 또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뭐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역시 패스볼의 커맨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무기인 스플리터 커브는 한 경기씩 이제 0점이 잡히기 시작한 상황이었었는데 문제는 이 패스볼이었습니다. 패스볼이 공략을 당하면서 장타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스플리터 커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스플리터 같은 경우에는 피안타율이 1할 2푼 5리 그리고 헛스윙률도 42.9%에 달합니다. 히트맵 같은 경우에도 존을 벗어나는 이상적인 투구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커브 같은 경우에도 좀 위력이 되살아났죠. 이 피안타율이 2할 8리 헛스윙률도 37.2% 그런데 포신 피안타율이 진짜 놀랍습니다. 3할 5푼 5리 피장타율 같은 경우에도 0.710에 달하는 진짜 이 던졌다 하면 장
장타를 허용하는 구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야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이 패스볼을 한가운데 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일본 리그에서의 습관인지 아니면 커맨드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몰린 공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공들이 강한 타구 그리고 장타로 연결됐다고 보는 게 아무래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마모토 선수의 올 시즌 하드힛 비율이 53.4%입니다. 이 하드힛이라는 건 95마일 이상 타구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이게 리그 하위 4%에 불과한 수치거든요. 일본에서는 사실 이렇게 패스트볼로 윽박 지르고 변화구 결정구로 삼진을 잡는 게 사실 통했었는데, 이거를 똑같이 메이저리그에서 한다고 한다면 이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야마모토의 패스볼 구속은 일본 리그에서는 굉장히 특출난 구속이 맞지만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균 이상이긴 해도 뭐 S급이라고 보기에는 살짝 부족한 점도 있고, 사실 회전수라던가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봤을 때는 엄청 안 좋은 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가운데로 던져도 상대 타자들이 못 치는 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는 빅리그에서 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랬을 때 지금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팀 선발 평균 자책점 2.05,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 바로 보스턴 아니겠습니까? 이 보스턴의 투수 코치 앤드류 베일리가 이 소속 선발 투수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 초구 스트라이크를 패스트볼 던지지 말고 이 변화구를 통해서 카운트를 잡아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보스턴 투수들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전체적으로 패스트볼 구사율은 올 시즌 들어서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초구로 패스트볼로 어떻게든 카운트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위협적인 변화구를 많이 갖추고 있는 야마모토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변화구를 통해서 카운트를 만들어가고 패스트볼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로만 넣는 게 아니라 하드히 패스트볼을 통해서 이제 유인구로도 활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패스트볼을 던지더라도 이제 높은 코스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낮게 이 종으로 떨어뜨리는 변화구를 쓰는 게 요즘에 사실은 투수들의 일반적인 승부 방법이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이미 완성도 높은 커브, 스플리터 다 갖추고 있는 야마모토이기 때문에 이 패스트볼 활약이 좀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목할 만한 게 오늘 경기에서 야마모토가 호투를 펼치긴 했습니다만 패스볼을 낮게 던지는데 굉장히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몰리는 공은 줄어들어서 오늘 성적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낮게 던졌을 때 문제점, 헛스윙 비율이 결국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메이저리그의 이 투구 패턴과는 좀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고려해야 될 점은 역시 있습니다. 야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에 이제 막 첫 발을 디딘 신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매 등판마다 뭐 스플리터의 0점을 잡고 이제 커브도 잘 던지고 이닝 소화도 늘려가고 조금씩 뭔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적응하는 과정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물론 다저스가 들인 3억 2,500만 달러의 돈이 당장 성과를 보여야 되는 큰 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워낙에 돈을 많이 주고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야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등판을 보시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야마모토 선수의 근데 특수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25살에 시장에 나온 젊은 선수,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 자체도 12년으로 길게 또 땡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2년 계약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 다저스가 야마모토를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는 올 시즌은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12년 계약이니까 그렇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 기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잠재력에 투자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뭐 야마모토 선수가 공인구에도 점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시즌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야마모토 선수가 일본 무대 시절, 그러니까 오릭스 시절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는 같은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을 가장 신경 쓰고 다음 등판을 위해 노력하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어쨌든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도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씩이지만 한 번에 고치면 얼마나 좋아.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스플리터 0점 잡고 커브 잘 던지기 시작하고 이제 패스볼 낮게 던지고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의 활약이 저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야마모토 선수 투구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댓글을 통해서 또 남겨주시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도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가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